친구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친구들과 함께 슬기로운 수학 생활을 할 슬기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범위를 좀 더 한정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이를 문제풀이하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33초가 그리고 38 이하인 이 범위 안에 있는 수를 모두 찾아서 쓰세요 라고 했고요. 자, 여기 범위가 되는 수들이 쭉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초과와 이하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33초가다 라고 하는 것은 33을 포함하지 않고 33보다 큰 수, 그렇죠? 그리고 38 이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하, 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38을 포함한 38보다 작은 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3보다 크고 38가 같거나 작은 수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9 어떻습니까? 33보다 작은 수네요. 아니죠? 자, 40은 어떤가요? 38 이하인 수라고 했는데 40은 조건에 맞지 않겠죠. 자, 그러면 35.5는 어떤가요? 33을 넘고 38 이하인 수니까 35.5는 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8.4는 어떤가요? 자, 38까지는 되는데 안타깝게 0.4가 더 크네요. 자, 38 이하인 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37.3은 어떻습니까? 33보다는 크고 38보다는 작은 수죠. 자, 37.3은 조건을 만족하죠. 자, 40.3을 볼게요. 40.3은 볼 것도 없죠. 38 이하인 수인데 이미 넘어갑니다. 자, 안 되고요. 34.9는 어떤가요? 33은 넘었고 38은 안 되는 수니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모두 찾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동그라미 친 이 숫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다? 35.5, 37.3, 34.9 모두 몇 개입니까? 3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초과와 이하를 활용해서 우리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크기도 비교해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수직선이 떡 하고 나왔습니다. 51초가 54 이하, 즉 51은 넘고 54와 같거나 작은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51, 54 일단 경계값을 찾아줘야죠. 51, 54를 나타내고요. 자, 초과 동그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색칠을 할 수 없다. 포함되지 않는다. 빈 밑이 빠진 독이다. 그렇죠? 54 이하. 자, 이하 색칠할 수 있었죠? 따라서 이 54 부분은 자, 색칠을 곱게 해주고요. 자, 수직선에 나타내세요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이 수의 범위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세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볼게요. 54를 포함하는 수의 범위를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범위들이 54를 포함하는지 이 기호의 범위가 나타내는 수를 일단 확인을 해야겠죠. 자, 52 이상, 55 이하인 수 어떤 수가 있나요? 이상이니까 52가 포함이 된다. 55 이하이니까 55가 포함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52, 53, 54 그리고 55까지. 자, 54를 포함하는 수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는데 54가 여기 있네요. 자, 기억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니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53초가 54 미만인 수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실 일일이 써보지 않아도 이미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차근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53을 초과한다고 했으므로 53을 포함하지 않고 더 큰 수를 써야겠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54를 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써야 하나 봤더니 54 미만인 수라고요? 그렇다면 54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니은의 조건을 만족하는 수는 B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수의 범위를 하나씩 써가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도 보겠습니다. 54 이상, 55 미만인 수를 찾아라. 자, 54 이상이니까 54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더 큰 수, 즉 54. 그리고 55 미만인 수니까 55는 포함이 되지 않고 55보다 작은 수, 즉 54네요. 자, 따라서 디귿을 만족하는 수는 54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조건에도 만족하는 수다. 알 수 있죠?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리을 찾아보겠습니다. 54를 초과하고 56을 이하인 수다라고 했어요. 자, 초과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54를 포함하지 않고 55 그리고 56 이하니까 56을 포함한 56보다 작은 수 56이겠죠? 자, 54는 포함하지 않네요. 따라서 포함하는 수의 범위를 모두 찾아서 기호를 쓰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놓고 그냥 다 풀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곤란합니다.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기억,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그렇죠. 디귿까지 찾아 주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수의 범위를 나타내려고 한대요. 자, 다음 수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모 안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중에서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문제집을 골고루 풀어봐도 여기저기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니까, 자, 여기다 선생님이 무엇을 붙일까? 그렇죠, 벌 스티커 하나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빠바밤. 어렵지는 않지만 자,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네모 안에 자, 이 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말을 넣어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수의 범위를 확인을 해봤더니 24부터 짜자잔 32까지 수가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네모 안에 어떤 말을 넣어야 할까 봤더니 24, 32. 자, 24, 32 어떤 뜻인가요? 자, 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 숫자들이 문제의 범위 조건 안에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렇죠, 밑이 잘 막혀 있는 수다. 따라서 24 이상 그리고 얼마? 32 이하인 자연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24 초과라고 했다면 이 수의 범위 수에 24가 빠진 채로 25부터 나와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32 초과다, 32 미만이다 라고 얘기하면 32가 포함되면 안 되니까 이 수의 조건에서 32가 빠진 채로 31까지만 보기로 제시되었어야 했겠죠? 네, 민지네 농장에 달걀을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제 문제인데요. 적어도 얼마가 필요하고 뭐 달걀은 몇 개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기도 풀기도 살짝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준비한 벌 스티커를 2개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죠, 집중해서 문제를 끝까지 잘 보아야 한다. 자, 그러면 문장을 분석하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민지네 농장에서 달걀을 30개씩 한 판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런데 달걀판이 적어도 몇 개? 8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달걀은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인지 구하시오. 자,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 우리 달걀 판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걀을 달걀 수가 가장 작았을 경우, 가장 적을 경우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그렇죠, 달걀 판이 적어도 8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개씩 7판을 가득 채우고 달걀이
딱 하나 남는 거죠. 그러면 8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달걀이 가장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달걀이 가장 많을 경우에는 그렇죠. 8개 판을 꽉꽉 30개씩 채운다. 즉 30개씩 8개의 판을 채운다는 것이죠.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달걀이 가장 적은 경우에는 3, 7에 21, 210 얼마 됩니까? 211이 되고요. 달걀이 가장 많을 경우에는 3, 8에 24, 240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수를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게 표현을 해주어야겠죠. 자,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라고 물었으니까 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수가 포함이 된다. 그렇다면 이 수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달걀은 211개 이상, 그렇죠? 그리고 240개 이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문장제 문제 또 하나 풀어볼게요. 자, 1톤 이하, 킬로그램 이렇게 나온 걸 봤을 때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단위에서부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삐리리리리. 자, 벌이 날아오는 소리입니다. 자, 벌 스티커 선생님이 2개 준비한 거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탑승 가능 무게가 있어요. 얼마라고요? 1톤 이하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 한 상자에 70kg인 교과서를 실으려고 합니다. 학기 말이나 학기 초에는 이렇게 교과서를 많이 운반하시죠? 그렇다면 이 엘리베이터에 최대한 몇 상자를 실을 수 있는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한 상자에 70kg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탑승 가능 무게는 1톤이니까 일단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톤과 킬로그램, 단위를 통일해줘야겠죠. 자, 1톤은 얼마입니까? 1000kg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 학교 엘리베이터의 탑승 가능 무게는 1000kg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한 상자에 70kg인 교과서를 실은다고 해요. 자, 그러면 몇 상자를 실을 수 있을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렇죠. 1000 나누기 70kg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자, 몫이 14가 되고요. 자, 알겠지만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어떤 나머지가 띵띵띵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자, 우리가 나눗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과 이하, 초과 미만, 수의 범위를 공부하기 때문에 자, 선생님 몫만 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한 상자에 70kg인 교과서를 최대한 몇 상자 실을 수 있는지 물었죠? 자, 바로 몫이 14라는 것은 14상자를 실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더 실으면 엘리베이터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삐삐, 그렇죠. 정원 초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겠죠. 따라서 한꺼번에 14상자까지 최대한 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몇 상자 실을 수 있나요? 14상자라고 답변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4자리 수를 구하라 라고 했고요. 조건이 이렇게 3개나 나왔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비비비비비 뭐가 등장합니까? 무슨 소리냐고요? 선생님 벌 나는 소리 표현했는데 조금 아닌 것 같나요? 자,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벌을 3개나 붙였어요.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하지 않는 유형이라서 벌을 3개 붙였습니다. 자, 차근차근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3가지 조건을 일단 잘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조건 3000 이상 4000 미만의 자연수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이 4자리 자연수는 3000 이상이고 4000 미만의 자연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1000의 자리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자, 4000 미만이라는 얘기는 3999까지의 수란 얘기죠.
즉 3000부터 3999까지 수 중에서 하나다. 1000의 자리는 3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요.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와 같대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에 1의 자리든 10의 자리든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 둘은 답이 저절로 나오네요. 자, 그럼 밑에 조건을 보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는 6 이상 7 미만인 수다. 자, 그렇다면 10의 자리 숫자가 나왔습니다. 얼마? 6 이상, 6을 포함하죠? 7 미만, 7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 이상 7 미만인 수 얼마입니까? 6이죠. 10의 자리 숫자가 6이고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1의 자리 숫자도 얼마다? 6이다. 왜?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와 같으니까. 자, 그러면 가장 큰 네 자릿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1000의 자리도 알고 10의 자리도 1의 자리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만 알면 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100의 자리 수를 알아야 하는데 문제 이 조건에는 100의 자리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 파란 조건이 아니라 문제에 이미 힌트가 나와 있죠. 어떻게? 가장 큰 네 자릿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가장 큰 네 자릿수. 그렇다면 100의 자리가 얼마가 와야 가장 큰 조건을 만족하는 네 자릿수가 될까요? 1이요? 2요? 3이요? 4요? 5요? 6이요? 7이요? 8이요? 그렇죠. 9가 돼야 되겠죠. 100의 자리 숫자는 9라는 것을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숫자를 자릿수 값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써줄 수 있겠습니다. 얼마 될까요? 1000의 자리 3, 100의 자리 9, 1과 10의 자리는 다 6. 따라서 가장 큰 네 자릿수는 3966이다 라는 문제라는 풀었습니다. 네,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의 범위를 좀 더 한정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친구들도 이제 엘리베이터 볼 때 그냥 무심히 보지 마시고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확인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개념과 문제로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